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태경 에피시스에서 일하는 성태경이라고 하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강화학습으로 하는 리얼월드 칩 스케줄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칩이라는 거는 저희가 FPGA나 이런 것처럼 하드웨어 칩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리소스 스케줄링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 설명해 주셨던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연구 중심의 회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중에서 스케줄링에 대한 문제를 했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스케줄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인데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들과 그 다음에 문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할 거는 이제 룰 베이스라고 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강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엔바이러먼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실험 환경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제안했던 방법 첫 번째 버전 1과 두 번째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었던 여러 가지 고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케줄링 문제에서는 작년에 이제 ICML 워크숍에서 나왔던 페이퍼 중에서 보면은 리얼월드 RL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로만 가지고 학습하는 요즘에 오프라인 RL 같은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은 양의 데이터로만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 또한 스테이트와 액션 스페이시스가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하고 컨티뉴어스 할 때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같은 문제에서는 세이프티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면서 컨트롤해야 하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실제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를 바라보는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펄스 observability라는 문제도 동반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다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 RL이, 왜 딥러닝이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explainability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인퍼런스 타임일 때도 리얼 타임으로 동작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의 여러 가지 딜레이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크게 네 가지 이제 리얼 시스템과 그다음에 펄스 observability, 그다음에 리얼 타임과 그다음에 시스템 딜레이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이제 문제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연구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강학습으로 이제 아파치 스파크에서 잡들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해서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사용자가 택시를 이제 사용하게 될 때 올바르게 스케줄링을 해야지 그 효율성이나 이런 시장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존재하게 되고, 또한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제 레즈넷 같이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게 되면은 그 수많은 레이어들을 이제 각각 CPU, GPU, TPU 또한 다른 뭐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해서 그 레즈넷 같이 큰 네트워크를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될 스케줄링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리소스 얼로케이션은 굉장히 저희 인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모든 수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 세션에서 풀고자 하는 스케줄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예제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이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메시지들이 뜨게 되고 그중에 오퍼레이션들이 예를 들어서 UI를 로딩하고 프로젝트를 로딩하고 또한 이제 플러그인을 업데이트하고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이 수행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저희가 파이썬을 실행하게 되면은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CPU나 GPU, 메모리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리소스들을 각각
오퍼레이션들을 적절하게 스케줄링을 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 어, 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잡인 그 잡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잡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에 실행시켜줄 타겟에 대한 거는 오른쪽에 그림과 같은 리소스, 각각 P0, P1, P2라고 불려오는 그런 리소스에 각각의 어떤 리소스를 매핑을 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살펴보면은 하나의 잡에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0번 태스크부터 시작해서 9번 태스크까지가 존재하게 되고 9번 태스크가 끝나게 되면은 하나의 잡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각 태스크마다 디펜던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0번 태스크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1, 2, 3, 4, 5번 태스크가 수행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6, 7, 8번 태스크 끝나면은 9번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런 태스크 디펜던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되는 태스크는 앞서서 디펜던시가 없는 태스크를 먼저 수행해야지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잡에 대해서 이제 엣지 정보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타임 딜레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0번 태스크를 두 번째 P에다가 할당을 시켜놓고 다음 태스크인 4번 태스크를 두 번째 P가 아니라 첫 번째 P1을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 P를 이제 스위칭하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시스템 딜레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P0, P1, P2 같은 경우는 총 0번부터 9개까지 모든 태스크를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걸리는 컴퓨테이션 타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옵티멀하게 가장 적은 양의 컴퓨테이션 타임을 갖고 있는 리소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빨간 동그라미로 친 것처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좀 더 용어나 아니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비교해야 할 대상이 룰 베이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인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심플 베이스가 있고 리스트 베이스가 있습니다. 심플 베이스는 간단하게 그리드 방식으로 가장 적은 execution 타임이나 아니면 가장 빨리 들어오는 잡을 선택하는 그런 MET, SJF, EFT, ETF 같이 간단한 룰 베이스 알고리즘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베이스 알고리즘은 heterogeneous earliest finish time이라고 해서 이 헤스트 알고리즘은 2002년도에 나온 이 하이라키컬 잡 스케줄링에 대한 특화된 알고리즘인데 2002년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소타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아주 강력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환경에서 비교 매트릭은 이제 레이텐시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레이텐시 같은 경우는 전체 끝난 잡의 개수 분의 전체 총 걸린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더 많이 잡을 끝내면 끝낼수록 레이텐시가 작아지기 때문에 적은 레이텐시를 갖는 스케줄러가 더 성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각 엣지가 directed 엣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부르고 짧게 잡대그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리고 타겟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각각 P0, P1, P2 그게 각각 CPU, GPU, 메모리 이런 각각 리소스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각각 프로세싱 엘리멘트 짧게는 P라고 저희가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슬라이드처럼 이제 심플한 그런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더 복잡한 와이파이 잡 프로파일도 있고요. 이때에 대해서는 총 7가지 P가 존재하게 되고 어떠한 P는 선택할 수 있는 태스크가 어떤 P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P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태스크 개수가 한정지어져 있던 이런 조건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environment 소개를 넘어가게 될 텐데요. 스케줄링 environment는 다음과 같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게 됩니다. 맨 처음에 잡 제너레이터에서 잡을 생성하게 되면은 그 잡에 대해서 그 태스크 디펜던시가 없는 처음이면은 0번 태스크겠죠. 그래서 그 태스크들을 레디 큐에 넣고 다른 것들은 다 아웃스탠딩 큐에다가 이제 넣고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케줄러라고 불리우는 거는 저희가 이제 룰 베이스 스케줄러도 존재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RL에서 흔히 사용하는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에이전트가 레디 큐에 있는 태스크들을 가지고 이제 액션을 내리게 됩니다. 액션은 각각 태스크가 어떤 P 매핑할지에 대한 그거가 이제 액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P 매핑하게 되면은 그 태스크들은 executable 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만약에 수행될 수 있다. 즉 P가 이제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P가 이제 실제 매핑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태스크가 완료되고 총 이제 잡에 있는 총 모든 태스크들을 다 수행하게 되면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environment는 아래에 이제 나와 있던 DS3라는 이제 올해 나왔던 이제 environment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환경은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대한 이제 어, 리얼타임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시스템은 이제 클락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살펴보시면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레디 큐에 있는 태스크들만 가지고 어, 레디 큐에 있는 태스크들을 observation으로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매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과정들은 다 environment의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태스크의 디펜던시가 나머지 다 있고 만약에 태스크들을 수행할 태스크가 없다.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냥 다음 태스크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 하드웨어 시스템의 클락이랑 RL에서 저희가 에이전트와 엔바이러먼트에 서로 인터랙트하는 이 타임 스텝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싱크로나이즈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시스템 클락은 이제 0초부터 쭉 진행될 텐데 에이전트 타임 스텝은 이제 레디 큐에 태스크가 들어올 때가 이때 시점에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수행하다가 이때 들어오고 이때 들어오고 즉 레디 큐에 있는 태스크의 그 타임 인터랙션 하는 그 횟수는 굉장히 이제 불규칙하게 되고 그것은 이전 액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delayed consequences나 아니면은 리얼타임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다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observation state로 잘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parse observability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잡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P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입력으로 들어오는 잡대그랑 P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이 예를 들어서 각각 태스크 아이디가 있고 태스크가 어떤 P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P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의 스타트 타임과 피니시 타임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가 어떤 P를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매핑되는 컴퓨테이션 타임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태스크가 레디 큐에 있는지 아니면 뭐 아웃스탠딩 큐에 있는지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그냥 단순하게 원합 벡터로 만들어서 뭉쳐서 observation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액터크리틱 잘 알고 계신 액터크리틱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리워드는 그냥 단순하게 어, 시스템에 이제 리얼타임 클락마다 마이너스 1씩 페널티를 주게 되었습니다. 즉 태스크를 효율적이지 않는 P를 선택하게 되면은 더 많은 페널티를 얻기 때문에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태스크를 더 효율적인 P에 선택하게 되어서 이 페널티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리워드를 설정해 주었고요. 이때에 대해서 이제 옵저베이션 에이전트가 잘 학습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벡터크리틱 모델에서 그 모델 레이어 파라미터들을 이제 그래디캠 사용해서 비주얼라이저를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옵저베이션이 바뀌는 거를 그래디 에이전트가 잘 캡처하는 걸 보고 에이전트가 지금 어떤 태스크에 어떤 태스크가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액토크리틱 방식을 써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왼쪽에는 이제 픽스 프로파일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각각 잡에 있는 디펜던시를 랜더마이즈를 줘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픽스 프로파일에서는 저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딥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DRM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이 DRM 같은 경우는 다른 휴리스틱 알고리즘보다 어 점점 학습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 MET보다는 좋지 않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하나의 잡에 대해서는 그 픽스 프로파일이 너무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보다는 그리드 방식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룰 베이스 알고리즘인 MET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는 각각 프로파일을 이제 랜더마이즈를 준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돌렸거든요. 즉 에피소드가 될 때마다 매번 들어오는 잡의 디펜던시가 다르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각 휴식은 굉장히 노이즈해 보이는 게 당연한 게 나온 거고요. 반대로 이제 DRM 같은 경우는 그런 노이즈한 환경에서도 점차적으로 학습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에피소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적은 레이텐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 보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트 차트로만 봤을 때도 저희가 제안했던 방법이 다른 휴리스틱 알고리즘보다 더 들어오는 태스크를 더 효율적인 P에다가 할당을 시켜서 더 촘촘히 스케줄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하나의 잡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파이참을 사용하다가 뭐 어 말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이제 잡들이 이제 무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이 하나의 잡뿐만 아니라 이제 와이파이나 아니면 또한 랜더마이즈가 된 어떤 다른 새로운 잡들이 들어올 때도 저희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잡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잡을 긴 시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무한히 긴 시간 동안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이 들어오는 속도를 저희가 스케일 밸류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두고 어 잡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가정을 했는데요. 이 스케일 밸류라는 거는 어떤 인젝션 exponential distribution에 따라서 인젝션 타임이 결정되어집니다. 즉 스케일 밸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잡이 더 빨리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케이스고요. 스케일 밸류가 크면 클수록 뜨문뜨문 잡이 들어오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케이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케일 밸류가 굉장히 작다면은 스케줄러가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속도보다 잡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잡이 이렇게 멀지돼 가지고 굉장히 큰 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케일 밸류가 작으면은 이 태스크가 겹치기 때문에 더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스토캐스틱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는 룰 베이스 스케줄러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태스크가 P에 선택되는 개수는 넘버 오브 P분의 넘버 오브 태스크 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컴퓨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NPR도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가 시스템 환경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을 두었는데요. 시스템 환경은 총 12개 잡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12개의 잡 중에 하나가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잡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잡이 긴 실행 시간 동안 무한히 계속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요. 즉 정해진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잡을 끝내는 것이 저희가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잡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잡이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실험 환경을 두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에 했던 첫 번째 방법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나 잡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패딩을 더한 어떤 스텝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같이 실험을 해보았는데 지금 성능 에버리지 레이텐시가 보시면은 115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때 실험했던 거는 이제 스케일을 1000으로 두었습니다. 1000으로 스케일을 두면은 굉장히 잠이 뜨문뜨문하게 들어온 케이스이고요. 이때는 이제 MET 같은 휴리스틱 방식은 이제 83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RL 베이스로 했던 거는 거의 115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실제 이 실험했던 이 학습된 모델을 실제 이제 칩에다가 장착을 하게 될 경우 이 칩에 이제 대한 이 인퍼런스 할 때 메모리 문제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은 거기에 따른 메모리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 메모리 문제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기존에 했던 방법에서 스테이트 사이즈를 좀 더 줄여가지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를 5개의 잡으로만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좀 심플한 것보다 와이파이도 더 복잡한 잡 프로파일로 실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50으로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MET 같은 경우보다는 더 좋게 나왔는데 저희가 어, 저희가 겨루어야 될 이제 룰 베이스에서 헤스트 알고리즘보다는 많이 안 좋게 나왔고요. 또한 잡을 이제 하나의 잡만 가지고 스테이트를 구성을 해서 다시 또 실험을 보았을 때 헤스트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액터클뿐만 아니라 DQM 방식도 사용을 해보았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DQN을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안 좋게 성능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DQN에서 이제 랜덤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이제 입실론을 0.2로 두고 실험도 해보았고 또한 이제 저희가 어떤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지고 있으니까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좀 가이드를 좀 받아서 학습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어, 20% 확률로 뉴럴 네트워크 20% 확률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랜덤을 선택하는데 나머지 랜덤일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50%는 MET가 선택하도록 즉 랜덤 액션이 아니라 어떤 퍼센테이지를 이제 휴리스틱이 가이드 해가지고 하는 선택으로 해보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계속 성능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저희가 비교해야 될 헤프트 알고리즘이 왜 잘하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해서 다시 헤프트 알고리즘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헤프트 알고리즘은 크게 2가지 스테이지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헤프트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태스크들로 각각 랭크라는 어떤 식을 통해서 태스크를 올더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랭크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그런 태스크 올더링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더된 태스크를 각각 이제 EFT라는 알고리즘,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그리디하게 각각 P를 매핑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헤프트 알고리즘으로 비교하고자 했던 거는 이 랭크라는 이 태스크 올더링 하는 방법을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로 태스크 올더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했던 거는 그래프 베이스 폴리스 네트워크라고 사용해가지고 단순하게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잡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잡의 구조는 이제 그래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이제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G1, G-sub2라고 불려오는 이 GNN 알고리즘을 통과해서 각각의 잡에 대한 정보 또한 12개가 총 12개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잡 큐에 대한 그 전체에 대한 잡에 대한 정보 각각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대한 이제 피처를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레드 큐에 있는 태스크엔드 정보들을 각각 이제 뭐 P가 얼만큼 이제 놀고 있는지 아니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프리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런 피처들을 컨캣 해가지고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액터크리틱 방식으로 해서 액션을 뽑아냈는데요. 여기서 액션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태스크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태스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사용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험했을 때 느꼈던 거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adjacency 매트릭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지는 데이터 안에서 이 adjacency 매트릭스 정보가 다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RL에서는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environment와 agent와 서로 인터랙트하면서 그 현재 남아있는 잡에 대한 그런 어떤 태스크가 어느 정도의 디펜던스를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adjacency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RL에서 이제 계속 어떤 액션을 택하냐에 따라서 계속 이 정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adjacency 매트릭스를 포워드 할 때, 롤아웃 할 때 스토리지 안에 다 저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 할 때는 에이전트와 엔바이러먼트 인터랙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저장되었던 롤아웃 스토리지에서 잡태그가 바뀌는 시점에 플래그를 주었고 이 플래그마다 이 서로 다른 adjacency 매트릭스를 받아와서 백워드를 컴퓨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같은 형식은 오른쪽 식처럼 단순하게 이제 잡 듀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잡이 얼마만큼 들어온 잡에 대해서 얼마만큼 걸린 남아있는 시간을 대해서 페널티를 두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잡이 더 많이 끝나면 끝날수록 더 리워드 페널티를 더 감소시키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리워드를 이제 구성을 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냥 사용되었던 이제 리소스뿐만 아니라 리소스에 각각 2%와 5%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단순한 이제 심플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심플 프로파일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각각 저희가 제안했던 모델이 이제 딥사기라는 모델인데 이 딥사기 모델이 휴리스틱 알고리즘 중에서 소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헤프티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면 더할수록 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성능이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는 헤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각각 태스크를 랭크로 계산해서 미리 솔팅을 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러한 랭크 계산에서는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면은 많이 그걸 변화량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능이 더 안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플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같은 더 복잡한 프로파일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서도 딥사기 헤프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험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아직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리얼타임이나 아니면은 그 partial observability나 아니면은 뭐 딜레이 컨세퀀스 이런 문제들은 아직 솔직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가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이 이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태스크 오더링뿐만 아니라 P 매핑까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주어지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게 되는 오프라인 R을도 적용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그냥 단순하게 액터크리틱이 아니라 더 개선된 TD3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했었던 포인트 네트워크나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것을 더해서 해보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러닝 베이스 알고리즘을 사용했었는데 솔직하게 이런 문제는 러닝 베이스뿐만 아니라 플래닝 메소드도 같이 사용해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파고처럼 이제 MCTS나 아니면 다른 플래닝 메소드를 더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케줄링 문제에서는 execution 타임을 가장 이제
적은 스케줄러를 만들자가 목표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했을 때는 execution time뿐만 아니라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게 될 때 에너지와 파워도 솔직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execution time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파워 컨섬션도 같이 고려해서 스케줄링하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도 생각하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동안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누고 싶은 것들이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최신에 나온 뭐 다양한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 뭐 DQM부터 할 수도 있고 뭐 앞서 말씀 주셨던 PPU 같은 것도 간단한 알고리즘과 모델을 통해서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을 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월드 R 같은 경우는 이제 짐 기반의 환경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은 따로 짐 환경의 래퍼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기존에 있던 환경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생각보다 아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제 어 모델이나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observation을 만드느냐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케줄링 환경에서는 시스템 클락과 에이전트 인터랙션 타임 스텝이 이게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가 바라보는 이 observation 타임 스텝마다 그 모든 시스템의 그 진행 과정을 구성했던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통과해서 어떻게 매번 타임 스테이트마다 어떤 정보량이 얼마큼 바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넵튠이나 완디비 같은 요즘에 많이 나와 있던 툴들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RL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레일을 써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